안녕하십니까, 풀입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장 사실은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이어트입니다. 네, 예전에 오랫동안 저희 구독을 하셨던 분들은 다이어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새롭게 좀 추가된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과거에 다이어트 특집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무대본으로 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대본이 있으면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더 그런 편도 있고,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살이 지금 부여잡고 있거든요. 부여잡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갱년기고 제가 진짜 확 쪘었어요. 그런 과정들이랑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3년 동안 다이어트 샵을 운영했던 그런 원장님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홍대에서 샵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도 가끔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요. 아, 내가 그런 일을 했었지?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쨌든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한 초반 빼놓고는 그 다음해부터 제가 한 2년 반 동안은 정말 거의 99% 확률로, 그러니까 온다 하면은 거의 다 빼드렸던, 여기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 2년이 닿아서 혹시 쓰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 거의 다 빼드렸어요. 열심히 오시는 분은 100% 다 빼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빼드렸는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의 기본 상식, 그리고 요즘에 난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몸무게냐 핏이냐. 그러니까 요즘에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인바디보다는 눈바디가 더 낫단 말이에요. 그게 몸의 근육질이 계속 붙고 늘어나면은 몸무게가 그렇게 쉽사리 막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빠질 때는 몸속에 있는 근육도 같이 빠지고 지방도 같이 빠지고 뭐 노폐물이나 이런 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근육의 손실량이 꽤 많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하지만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릴 것은 의지와 핏. 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가.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뭐 한 10편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한 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이어트 샵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면 다이어트 기본 상식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다? 왕도가 없다. 네. 자꾸 TV 프로그램에서 뭐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다이어트 공략법을 제시하거나 그런 식품류, 뭐 약류 이런 것을 계속 제시하면서 왕도가 있다라는 듯이 설명을 해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다시피 매해 단 하루도 태어나서는 아니다. 저는 한 다이어트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살이 안 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딱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배꼽이 빠질게 쉬는 시간마다 말을 하고 막 웃고 막 떼구르르 막 눈물 잡네, 배꼽 튀어나오네, 허리가 끊어지네 하면서 웃었던 그 많은 열량들이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들로 봤을 때는 막 쉼없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키가 중3 때 키고, 제가 그 중3 때 키를 결혼하기 전까지 그 몸무게를 유지했다가 딱 결혼을 하면서 7kg 찌고, 그 다음에 차를 사면서 제가 5kg 추가,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샵에 살을 빼러 오시는 분들을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손님들 오시는 분은 젊고 마르신 분들 진짜 많이 오세요. 근데 젊고 말랐는데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리고 젊고 마르고 다 말랐는데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면 저는 밥을 잘 안 먹었고 과자류랑 초콜릿류만 먹어서 다시 이거를 끊고 밥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양이 많아지니까 살이 찔까봐 두려워요 라고 오신 분들 있고, 일단은 체중이 실제적으로 눈에 봤을 때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르신 분들 중에서는 고혈압, 당뇨의 질병을 갖고 계시거나 무릎이 너무 망가져서 일을 하기 힘드신다는 분들도 오셨어요. 대부분은 더 이뻐 보이기 위해, 내가 볼 때 너무 예쁘고 괜찮은데 더 많이 이뻐 보이기 위해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분들이 저희 샵을 다니시면서 또 다른 데서 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제가 다 목격했고, 어떤 게 안 좋은지 좋은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상담할 때 첫 번째 제일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뭐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나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혹시 많은 그 다이어트 중에서 한약을 먹고 빼시거나 양약인데 약간 식욕 억제제 같은 거를 먹고 빼신 적이 있나요? 물어보면 일단 1순위로 되게 어려운 사례입니다. 근데 그냥 양약으로 식욕 억제제 정도까지 먹으신 분들은 요요가 한 번만 쓰면 상관없는데 요요가 좀 여러 번 오신 분들 또 빼기 힘들어요. 근데 가장 안 빠지고 가장 어려웠던 게 한약 다이어트인데, 한약 다이어트 중에서도 식욕 억제제가 들어있어서 일반 식사를 하면서 먹는 게 있고, 야 얼마간은 이것만 먹어, 밥도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 해가지고 완전히 쭉 뺀 그런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모든 경우를 다 합쳐서 제가 진짜 저희 그 샵에 손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되게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연령대와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제가 딱 못해드렸던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둘 다 이사례였어요. 한약 다이어트만 한 사례. 그러니까 한약 다이어트를 하면서 뭘 먹은 사례가 아니라 한약 다이어트만 한 사례. 그러니까 식욕 억제가 되면서 거기서 준 것만 먹고서 요요가 다시 오신 분들은 웬만해서 다른 걸로는 진짜 안 빠지셨어요. 자, 제가 빼드렸던 그 원리는 정말 간단하고 쉬웠어요. 일단은 저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빼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평소 생활이 딱 되게 중요했어요. 일단은 여러분 가장 다이어트를 하기 힘든 게 효과가 없을 때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 동안은 제 말씀을 꼭 들어달라. 일주일에 3kg 이상 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몸에 빠진 게,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20, 30대는 잘 모르겠어. 좀 굶어도 빠지지만 저는 굶게는 절대 안 했거든요. 매일매일 노트에 식단 써와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꼭 드시게 했는데, 식사를 안 하고서 빼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했을 때 3kg 이상을 빠지면 일단 내 몸에 자신감이 붙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주일도 가고 3주일도 가서 조금씩,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3kg 뺐다 그러면은 보통 저는 그래도 5kg까지 빼는 거를 좀 살이 얼마만큼 몸에 있으시냐에 따라 다른데, 조금 많이 찌신 분은 5kg 빼드리고 좀 적당히 괜찮으신 분은 3kg를 무조건 빼드려요. 그 다음에 빼는 거는 이제 한 달로 쳐서 한 달에 3kg에서 3.5kg 정도 빼는 게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몸무게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8kg, 10kg 이렇게 빼버리면 100% 1000% 요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강요하지 않고 나랑 같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뭐 3kg에서 5kg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3kg를 목표로 삼자. 그럼 사람이 뭐 3달만 다녀도 솔직히 9kg, 10kg 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살짝 유지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걸로 하고, 이제 뭐 근데 여기가 되게 저희 시설 같은 게 이렇게 땀을 맨 처음에 원적외선에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주파, 고주파로 자기가 더 빼고 싶은 분은 좀 문질러. 나는 팔이 고민이야. 그럼 팔만 문질거나 배만 문질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분간 덜덜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로 집중적인 유산소 운동을 한 5분간 해주는 거였어요. 지금 시간이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는 1시간 코스였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그때 제일 적었던 몸무게를 찍었어요. 제가 중3 때 키가 170이었고 그 키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그때는 뭐 51도
됐었고 뭐 54서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 전까지는 항상 55, 56을 거의 55kg대, 56kg대 유지했었는데 그때 이제 손님들한테 나도 보여주고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뺐을 때 54kg까지. 저는 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빠져도 진짜 죽을 듯이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왜냐면 이게 건강하게 빼는 거였기 때문에 근육량은 늘리고 체지방은 줄이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고객님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초반에 어쨌든 재미를 좀 느껴야지 살을 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때는 저는 무조건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그걸 시도하는데 일주일이든 3일이든 또 우리 고객님이란다. 구독자님들은 나이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 일주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일이 잠깐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요. 다시 이어서 해보자면 처음에 신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3일 정도는 디톡스를 무조건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나 오늘부터 조금 먹을래? 여러분 아시죠? 안 돼요. 그냥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또 먹게 돼. 그래서 내일부터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디톡스 음료를 집에 딱 사놓으세요. 저는 자몽 디톡스를, 그러니까 자기가 레몬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그런 거에 따라서 디톡스 음료를 딱 사놓으면 그게 왜 좋냐면 그냥 생으로 굶으려고 디톡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나이에는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3일치 디톡스를 딱 사놓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길면 2일, 짧으면 하루 동안은 그것만 먹어요. 진짜 그것만 먹으면 배가 좀 덜 고파요. 어쨌든 뭘 계속 먹어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물하고 그런 디톡스 음료만 계속 먹어주는 거죠. 그럼 첫날은 그렇게 해. 그래서 뭐 3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는데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첫날만 하셔도 되고 이틀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첫날 이튿날 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조금 사라져요. 막 땡길 것 같죠. 오히려 안 그래요. 좀 내 몸이 속이 좀 편안해진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이제 막 갑자기 막 탕수육, 막 햄버거 막 이런 게 막 땡기는 게 아니라 좀 상큼한 거부터 이제 땡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것은 조금 양을 늘려서 이제 뭐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무슨 각종 다양한 샐러드를 드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샐러드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먹어보니까 샐러드 양이 너무 많아요. 일단 배 위의 양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의 첫 번째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다 하더라도 양은 조금 적게 하고 이틀째, 3일째도 그 디톡스 사놓은 그 음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료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배고플 땐 그 음료수를 먹고 도저히 나는 조금 뭐가 들어가야겠다 싶으면은 샐러드나 뭐 그런 걸 드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돼. 뭐 현미, 후레이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또 이렇게 아그작 씹어야지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땡기는 게 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시기 때는 그냥 후레이크를 그냥 우유에 타서 아그작 씹어서 좀 스트레스를 넘기도록 했어요. 그렇게 한 3, 4일 정도 관리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위의 양도 좀 줄이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조금 점점 더 막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깝고 그 며칠 사이에 조금 배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샐러드를 먹으면 그 변비가 안 올 것 같죠?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무조건 변비가 오고 그게 또 배를 되게 더부럽게 만들 수 있으며 저 같은 경우도 야채만 먹으면 100% 변비가 오히려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변비에 좋은 뭔가 뭐라 그러지? 뭐 바나나를 좀 익힌 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또 음식을 같이 꼭 먹어주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CCA 주스, 캐롯, 캐비지, CCA, 애플, 네, 그렇게 주스를 좀 먹으면서 지금 다이어트 그런 거를 변비를 해소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초반에는 무조건 그렇게 시작하지. 일단 시작이 돼요. 다이어트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시작점을 못 맞춰서 그걸 유지해가지 못하면 그냥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자, 요즘에 진짜 급부상하고 계속 좀 오랫동안 인기가 유지되는 게 간헐적 다이어트예요. 근데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안 다니다 보니까 지금 간헐적 다이어트 한 지가 꽤 됐어요. 유지는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찌던 살이 유지는 됐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양을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녁에는 계속 배가 이만큼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녁엔 예쁜 옷을 못 입어요.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또 하는데 그 저녁에 막 포식을 한 날은 배가 이만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양을 줄여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간헐적 다이어트는 16시간을 굶었다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를 보면 약간 좀 기분이 좋지가 않죠. 왜냐면 저는 옷을 좋아해서 또 다이어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옷이 입었을 때 예쁘지 않으니까 저녁 외출 때는 핏대는 옷을 입기가 힘들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 뭐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간헐적 다이어트가 정말 몸에 좋다. 그러니까 빈속일 때 되게 많은 지방 분해도 시켜주지만 그때 되게 많이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간헐적 다이어트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저는 예전에 뺐을 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객님들을 제 샵에서 빼드렸을 때는 저는 무조건 새끼였었어요. 저도 새끼였고. 그리고 양을 다 줄인다. 대신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다. 그리고 제가 딱 말씀드렸던 때 말씀드릴게요. 물을 절대로 비포 애프터 1시간은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대신 물을 엄청 많이 마셔준다. 그다음에 밥 먹을 때는 물을 절대 먹지 않는다. 소화효소가 분해되는 게 완전히 틀려져서 인슐린 관련해가지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물을 안 먹고 밥 먹은 후에도 1시간 동안은 물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텁텁하고 찝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양치질이 사실은 해답입니다. 양치질을 자주 해주면 음식을 안 땡겨요. 그래서 안 먹게 돼요. 군것질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식사 후에나 뭔가 군것질을 했을 때는 바로 양치질을 해주면 입안이 개운해서 더 음식을 안 땡기게 하고, 또 귀찮아서도 이제 안 먹게 되는 좀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지금 이게 얘기하자면 되게 너무 끝이 없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좀 더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근데 제가 이제 실패 사례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식욕을 억제하는 거, 저도 산부인과를 다니는데 갱년기가 되고 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하니까 한번 맞아봐라, 투약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갱년기 때 살이 찌면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몸이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갱년기의 증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다이어트는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권하는데, 저는 제가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라 저는 많은 피해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 오늘 예쁘게 살을 빼서 왔는데 이번 건 정말 요요가 없는 거래 했는데, 저는 걔가 요요 없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빼는 살은 절대 안 되고, 식욕 억제제는 그때뿐만이고 정신에 약간 그거를 줘서 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상작용이 있을 수 있고 요요가 반드시 와요. 왜냐면 그 약을 끊는 순간에 음식이 어마무시하게 땡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도시락을 뭐 현미나 뭐 이렇게 싸고 반찬 이렇게 쌌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뭐 짜장면을 먹었거나 뭐 탕수육을 먹자, 그러면 나 탕수육 한 입만 되게 꼴보기 싫을 수 있지만 짜장면 한 입만, 정말 한 입만,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욕구만 해소할 뿐 그거를 다량으로 먹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 저는 해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이제 애기 아빠란 말 처음 써보는데, 남편이나 이제 애기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햄버거를 잔뜩 시키면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샐러드를 먹으면서 나 딱 한 입만 먹게 해줘, 제발 빅맥 한 입만. 그래가지고 한 입만 딱 먹고서 욕구를 해소하고 나머지는 뭐 샐러드나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걸 안 먹으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막 다이어트를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디톡스를 하고 뭘 했을 때는 사실 그조차도 안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눈 감고 자버리거나 딴 데 갔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공원에 있을 때 그걸 참는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진짜 모처럼 흘러가는데 다이어트가 이런 테니까요. 제가 안 좋은 사례나 실패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안 좋은 사례. 저희 지방 지방 흡입술을 하신 분이 두 분 있었어요. 한 분은 배, 되게 젊고 너무너무 귀여운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인데, 어쨌든 너무 귀여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팔. 효과는 봤습니다. 배가 사라져서 왔어요. 팔이 없어져서 왔어요. 단지 그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저희 그 샵에 다니셨는데, 여기는 당장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한 번의 효과를 확 보고 싶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다시 다 돌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식욕대로 평상시 삶을 찾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무너무 아팠다고 하세요. 진짜 아프대요. 진짜. 지금은 제가 그때가 제가 사업한 게 2005년도?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때 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좀 발전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자, 다이어트 샵들이 되게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가장 유명하고 살아남아 있는 그 오래된 그 다이어트 샵이 있죠.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근데 거기 나왔던 연예인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이제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그런 연예인들을 보시면 그 요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 왔어요. 그 유명한 그 다이어트도 다 왔어요. 그거를 거기서 왜 요요가 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변했을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걸 하겠죠.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서약서에 대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서약서 중에 뭐가 있냐? 그 샵은 처음에 왔을 때 몸무게를 재고 마지막에 땀을 막 빼고 뭐 실수를 다 한 다음에 근데 대신 거기는 그 안에는 유산소 넣는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몸무게를 재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셔요. 그 다음에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올 때까지 이 몸무게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이어트는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할 때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얘기하잖아요. 은행에 돈이 꽂히면 그때부터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매일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제 핏을 보여드리고 패션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퍼졌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부었나? 오늘도 사실 되게 부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강화도에서 친구랑 이제 캠핑장에서 술을 엄청 마신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지금 독이 몸 안에 이제 쌓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샵에 엄청 돈을 주고 강요식으로 하면은 성공하지 다이어트란 그렇게 힘든 거지만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옷을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살이 저도 찔 때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내가 아끼고 아꼈던 옷을 다 버리거나 남을 줘야 됐을 때 정말 진짜 슬펐어요. 진짜 그래도 꽤 오래 66을 제가 뭐 막 44 막 이러진 않기 때문에 5반 66 이 정도였기 때문에 웬만한 옷은 다 입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어쨌든 지금 뭐 수선해서 입는 것도 있는데 그 오랜 시간에 옷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77이 되면서부터 77이 언제 됐냐면 코로나 때 그때 이제 77이 되면서부터 다 정말 보내버렸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지금 산 예쁜 옷들 죽을 때까지 입으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피해 사례 내가 더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약 먹으면 안 되고 흡입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강요에 의해서 뭔가를 되게 혹독하게 굶어서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시면서 지금 자체를 유지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디톡스를 하세요. 그러면 정신이 차려지고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좀 홀쭉한 내모를 봤을 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의 단기간에 오는 요요라든지 단기간에 그런 거는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막 세네 달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식단과 뭐를 엄청 힘들게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은 항상 요요라는 것은요 5kg 빠지면 8kg 찌고요 8kg를 다시 뺐어 그러면 다시 10kg가 찌는 게 무서운 게 바로 그 요요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는 안 오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모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뭐 모임이 많지는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있다. 그런 날은 저는 뭐 가르시니 하던 무슨 시중에 파는 효소라든지 다이어트 식품에 그런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도움이 그래도 나름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는 꾸준히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하는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술을 먹거든요. 네. 술을 먹는다는 말은 좀 그렇다. 모임을 갖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는 핏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앞부분보다는 훨씬 짧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맨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 옆에 아마 55나 66이 같이 있으면 요번에 어저께 완전 폭망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제가 되게 많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어제처럼 폭망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조금 찍으면서도 이거 왜냐면 저는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촬영이 1시간 반 정도로 이어지는 게 그날따라 낮에 손님들이 옷을 다 빼가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당황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며들다는 특별한 옷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늘 주시하셔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어제 흑백 대결은 폭망이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냐면 자 핏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핏은요 일단은 상반신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어깨 선이랑 등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느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좀 말랐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죠. 여러분 나는 진짜 그때 내가 한 번도 말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말랐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한 5 플러스 10 13kg 이상이 찐 거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맨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너는 왜 이러고 다녀? 이렇게 거북목. 너는 왜 항상 목을 이렇게 빼고 다녔어요? 제가 어느 날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또 언제 왔냐면 아기를 낳고서예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만 아기를 항상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제가 안 낳은 친구도 봤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뭔가를 해요. 게다가 요즘엔 핸드폰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하고 책을 봐도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해도 이렇게 하고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앞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좀 더 심해져. 왜냐면 아기를 좀 장시간 계속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돼요. 저 자세가 되게 평범하고 괜찮은 핏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옷을 입으려는데 이제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이상하다? 나 몸무게도 그대로고 뭐 변한 게 없는데 왜 이 옷이 하나도 이렇게 안 예쁘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그래서 갑자기 너무 짜증이 확 나면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몰랐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긴지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목 디스크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이 어깨가 진짜 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막 주사를 맞고 도수 치료도 꽤 오래 받고 있는데 제 자세가 그때 거울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머리부터 이렇게 들보자면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러냐면 주변에 길 가다가 혹시 뭐 회사에서 사람들 보시면 그렇게 뭐 살찐 몸이 아닌데 이렇게 굽어 있거나 살이 딴 데는 하나도 없는데 팔하고 여기 등에 살이 엄청 많이 있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몰랐으니까 예전에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고치고 나서 여기가 진짜 목 디스크도
이제 계속 관리를 좀 이것도 핸드폰 게임을 오래 하면 다시 발현이 되는데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제가 진짜 그 도수 치료도 그때 실손이 잘 돼갖고 열심히 받기도 했지만 제가 저번에 그 폼롤러를 사용해서 등을 계속 피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냥 폼롤러가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그냥 편집 자기 몸을 그냥 쫙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쫙 펴지도록 그 자세를 잡아주는데 그 위치를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등이 기니까 여기 이쪽 한번 해주고 이쪽 한번 해주고 이쪽 한번 해주고 이쪽 한번 해주면서 제가 그것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등을 쭉쭉 펴주거나, 그리고 일단은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이거는 팔살, 등살, 그다음에 자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은 제일 많이 좀 강조를 좀 설명을 드려요. 그냥 이걸 사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평이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자꾸 배가 보여가지고 그러네. 당길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지금 힘이 되게 많이 더 떨리죠. 이렇게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저는 머리 위까지부터 하거든요. 자, 등으로 한번. 자세를 너무 못 잡아서 죄송해요. 이거 많이 나와요, 영상 보면. 좀 부들부들 떨리더라도 최대한 이 줄을 당기면서 위아래 위아래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등살, 팔살, 자세 교정까지 다 되는데 저는 이거를 목이 아플 때마다 계속 이게 안 아프면 사람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아프니까 진짜 많이 이 자세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건데 이렇게 잡고 이 팔을 최대한 뒤로 한 다음에 턱을 안쪽으로 놓고 하늘을 봐요. 50번. 그러면 막 찌릿찌릿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아파요. 근데 이것만큼 어깨나 등에 시원한 게 없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하루에도 꽤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편집도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목 디스크가 생긴 후에 이런 다양한 왜냐면 목 디스크는 그 옆에 근육들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라서 등을 잘 마사지를 해줘야지 목 디스크가 해소가 돼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목 디스크라고 목 운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더니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북목이 일단 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핏들이 좀 좋아진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춤을 1년 정도 좀 열심히 췄죠. 춤을 추는 거를, 제가 춤을 못 추시는 분들은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살들을 다 떨리게 해주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흔드시는 것도, 뭐 그냥 이런 TV에 나오는 거 보면서 약간의 춤을, 저는 안 창피한데 창피하시는 분 있다면 온몸을 다 털어주시는 것도 혈액순환이나 이렇게 안 쓰는 근육들 요목조목을 다 움직여주는 거라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며칠 전에도 댓글을 받았는데 제가 산 티를 따라서 사신 거예요. 근데 폴리님 핏이 너무 좋으세요. 저는 그 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나는 오태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들어요.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죠. 근데 어쨌든 다 그게 이거의 노력이거든요. 그냥 폼롤러 이거.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면서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안 가게 돼서 돈을 버리고 이런 거보다는 저는 집에서 이것만 매일 하셔요. 제발. 그러면 그냥 티가 그냥 기본적으로 핏이 좋아져요. 그리고 적어놓은 거잖아. 약간의 옷에 맵시를 날게 할 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무조건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의 적정한 굽높이, 적당한 신발이 저는 모든 패션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길 가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을 많이 해요. 뭐 배울 건, 저 친구 진짜 멋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입어볼까 하는데, 저 사람은 다 괜찮은데 뭐가 별로지 하면 다 100% 신발.
신발을 생각보다 패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도구고, 그 바지랑 치마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은 내가 진짜 좀 자신 있어 보이고 싶다 하면은 요즘에는 앞에도 딱 굽이 있고 뒤에도 굽 높은 게, 그러니까 굽 높은 걸 못 신으시는 분들도 약간 한 2, 3cm라도, 그러니까 막 평평한 것보다는 진짜 다리가 늘씬하고 모델이 아닌 이상은 2, 3cm의 굽이 정말 자신의 이 어깨와 등도 꼿꼿이 펴게 해주고 자신감이 드러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별론데, 제가 옛날에도 키가 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168이었거든요. 근데 160 어느 날 구가 다니는 170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등 펴기 운동을 하면서부터 키가 1.5 아니면 2cm가 컸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제 길 다니면서 사람들 어깨랑 등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본인의 옷 갈아입으실 때 거울을 보시면서 항상 이것을 보세요. 그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무게가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사진을 진짜 아직도 보여드릴까 말까 너무 창피해서 막 그러는데, 붓기가 잔뜩 있고 지금보다 몸무게가 5kg나 덜 나갈 때예요. 5kg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5kg가 찐 상태인데, 그 5kg 전 때에 제 등과 이 막 이렇게 부어있는 내 볼살과, 제가 말씀드렸죠. 저 얼굴 엄청 주먹으로 문질렀는데, 주먹으로 문지르기 전 제가 성형수술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얼굴과 그 몸이 5kg 찐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예뻐요. 되게 뚱뚱한 여자처럼 보여요. 일단 보기 싫어요. 핏이 너무 안 예뻐요. 물론 그 전에는 예뻤어요. 근데 아기 낳고 나서 망가졌다가 다시 제가 돌이키고 싶어서 애를 쓴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왕도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노력은 한 달에 한 번 디톡스, 폼롤러 끝.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콤부차 되게 유행하고, 그 외에도 요즘에 붓기 빠진 차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갱년기거나 좀 그 사람이 체지방으로 안 빠지는 건 무조건 그냥 붓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붓기 빠지는 거를 거의 매일 먹어요. 콤부차를 계속 먹었다가 여름에 지금은 또 다른 뭐 붓기 완전 빠지는 차가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카페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소개시킨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콘텐츠가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와 같이 예쁜 옷을 입고 주변에서 칭찬받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는 거는, 전 알아요. 제가 그리 잘 못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취향이 평범하지 않아서 대중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구독자님 취향도 굉장히 스페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몇 천만 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가 어쨌든 간에 그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유튜버들이, 패션 유튜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도움받고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못해드리는 부분은 전 이런 데서 팁 얻어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보면서 되게 별로인 유튜버들도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찬양을 하고 너무 많아서 사람들 취향이 갈리는 거니까, 제 취향은 저는 이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는 취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다이어트 복습,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길라잡이가 되는 A부터 Z까지 다이어트. 넌 어디까지 해봤니? 지금까지 전 다이어트 샵 원장이었던 폴리가 말씀드렸습니다.